안녕하세요. 한문교육과 유진주입니다. 한문학 작품 소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문학 작품 소개 과제로 헌화가를 선택하였는데요. 8주차 강의에서 해가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우다가 생략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해보니 헌화가라는 향가와 그에 관련된 헌화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헌화가는 수능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작품이었지만 헌화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헌화가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화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발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헌화가는 암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꽃을 바치며 지은 노래인데요. 여기에서 노인이 바친 꽃은 바로 철쭉이라고 합니다. 한창 철쭉이 만개한 시기인 5월에 헌화가를 읽으면서 시가 속에서 봄 내음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화가는 삼국유사 권이 수로부인조에 실려 있는데요.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꽃을 꺾어다 준 사연이 나오고 향찰 문자로 표기된 노래의 원문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덕왕대 순정공 부강릉태수 행차해정주선 성덕왕대의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다가 바닷가 근처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방유석장, 여병임해, 고천장, 상유, 척촉화 성계. 그 곁에는 높이가 1000장이나 되는 돌 절벽이 병풍처럼 바다를 쭉 두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척촉화, 철쭉꽃이 아주 활짝 피어 있었다. 공지 부인 수로 견지, 위 좌우왈, 절화 헌자 기수. 순전공의 부인인 수로가 그 꽃을 보고서는 좌우에 주변에 있는 종자들, 여기에서 종자란 따르는 사람들로 즉 하인을 가리킵니다. 하인들에게 일러 말하길 저 꽃을 꺾어서 나에게 바치리가 누구겠는가 하자 종자왈 비인 적소도 개사불능 하인들 무리가 말하길 사람의 종적이 닿을 바가 아닙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며 모두 사양했다. 방유노음 견자우 이과자 문부인원 절기화 역작가사 헌지 기용 부지하허있냐. 그런데 마침 암소를 끌고 지나가던 늙은이가 수로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고 또 노래 가사를 지어 수로부인에게 바쳤다. 그 노인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헌화가의 배경설화에서 눈여겨볼 점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지을작이라는 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왕의 황조가에서는 작이 없어 유리왕이 작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헌화가에서는 작 글자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없던 노래 가사를 새로 지어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헌화가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포 암호 변희 지금 호수 무우 방교견 오힐 불유 참힐 이사 등 화힐 절질 가헌 호리 음녀 자줏빛 붉은 바위 끝에 부인께서
암소를 잡고 있는 나의 손을 놓게 하시고, 이 부분은 잡고 있는 손의 암소를 놓게 하시고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헌화가는 사구체 향가인데요. 향가의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화가는 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종결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가의 형식으로는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는 팔구체를 사구 이연형으로 보아 사구체 계열과 십구체 계열로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화가와 8주차 강의에서 학습했던 해가는 모두 사구체 향가에 해당합니다. 사구체 향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구조인 단편으로 지어졌으며 민속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도 바다용에게 납치한 수로부인을 내어놓으라고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협박하며 노래한 일종의 주술적인 노래이듯이 사구체 향가는 사회적 성격이 강한 집단적 민속가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화가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헌화담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어떤 인물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노인에게 주목해 본다면 노인을 평범한 인간으로 볼 수도 있고 평범하지 않은 인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범속성에 주목한다면 헌화가는 아름다운 여성을 위해 꽃을 꺾어다 바치는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관련된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비범성에 주목한다면 헌화담의 내용에서 노인이 소를 끌고 갔는데 이때 소는 불교에서 친밀한 동물입니다.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일화 중에 수레를 끌지 않는 소를 길들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는 자신의 마음을 뜻하며 따라서 소를 길들이는 것은 분별심과 집착심을 버리는 불교적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불교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노인 자체를 신비로운 신성성 있는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태와 용모가 매우 빼어난 수로부인에게 주목해 본다면 헌화가는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무속적인 노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나름대로 각 견해마다 저마다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옳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렵습니다. 미의 측면에서도 헌화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은 미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름다움을 수용하는 문맥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화랑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선화공주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서동요, 수로부인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헌화가, 처용의 아내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처용설화, 도화녀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도화녀설화, 선덕여왕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직위설화가 있고 죽지랑을 사모하는 모죽지랑가, 기파랑을 찬미하는 찬기파랑가 등이 존재합니다. 헌화가를 이러한 미의식 측면에서 본다면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꽃을 꺾어왔기 때문에 신비로운 인물로 가정한다면 노인은 인간을 초월한 신화적 인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간에게 바치는 구애의 노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신적인 노래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헌화가의 원문 내용 및 배경설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1학년도 1학기 한국한문학사 1 발표 영상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